예,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능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샘플로 2018년도 11월 수능 갖고 왔거든요. 2017년도에 본 거죠. 결과적으로 보면요. 예,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을 할게요. 처음에 우리 분석표를 보면은 2, 3점짜리가 있고, 여기 4점짜리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아무것도 안 써 있을 거예요, 여러분. 그럼 여러분 수능에 나오는 단원들을 일단은 큰 책들을 쓰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2점짜리 분석 따로 4점짜리 분석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. 왜 2점짜리 4점짜리 따로 들어가냐, 결과적으로 2점짜리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아니거든요. 예, 아무리 수투에서 많이 나올지라도 그게 2, 3점짜리에서 많이 나오면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. 다 맞힐 거니까. 결과적으로는 4점짜리 문제들이 핵심이 되겠죠. 그래서 좀 분류를 하는 거예요. 2점짜리와 4점짜리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 등급인데 여러분이 난이도를 다 쓰는 거예요. 그럼 뭘 기준으로 쓰냐? 등급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여기서 5자가 있는데 5자들을 다 맞으면 5등급 된다. 이 정도 수준. 예. 뭐 4자를 다 맞으면 4등급 된다. 그 기준은요. 등급 코드 있잖아요. 동영상에도 있고 선생님이 여기다 불러줄 수도 있고 EBS 뭐 들어가면 등급 코드들 다 나와 있죠.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직접 나누면 돼요. 예. 예를 들어서 92점 등급 컷이니까는 예를 들어 맨 뒤에 두 문제 빼고 다 맞으면 되죠. 그쵸? 두 문제 빼고 다 맞으면 되니까는 1등급짜리는 한 세 문제 있는 거죠. 예. 이 세 문제까지 다 맞으면 1등급 되는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실제적으로 뭐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능 문제인데 봅시다. 92점이 1등급이에요. 그쵸? 그 다음에 79점은 4등급이에요. 불과 몇 문제 차이죠? 예, 결국은 4문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. 16점 차이도 안 내, 몇 점 차이지 이게? 세 문제하고 1점 차이예요. 2점짜리 하나. 그쵸?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맨 위에 있는 두 문제 틀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. 그 다음에 네 문제 틀린 거에서 1등급하고 4등급까지 차이 나는 거예요. 한마디로 21번, 30번은 여러분 못 맞춰도 괜찮아요. 근데 그 다음에 네 문제 있잖아요. 예, 그거 틀리면은 1등급하고 4등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해됐죠? 그럼 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되는데, 그쵸? 봅시다. 그럼 그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보면은, 예, 1등급 문제들은 여기 있죠? 그리고 2등급, 3등급 문제들은 다 어디 있냐? 미적 1하고 확통에 있어요. 특히 2등급, 3등급 거의 미적 1에 있죠. 예.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선생님, 여기 수투에도 1등급 문제 있는데요. 하지만은, 아시겠지만은 이 1등급 문제는 합성함수, 역함수에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맞춰봤자, 아니, 그러니까 수투를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이 문제 못 풀어요. 예, 이거는 그냥 최상위 문제로서 30번 문제 연습을 해야지 푸는 거지 수투를 공부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분석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공부할 게 보이거든요. 공부할 게 보이면 공부하기 편하잖아요. 그래서 꼭 시험 뭐지 뭐 막 열심히 기출문제 풀고 그러기 전에 뭐 기출문제가 아니라 모의고사 문제 풀기 전에 분석을 여러분이 스스로 철저히 하면은 어느 단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. 예, 그 다음에 번호는 이제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고 1번, 2번 해가지고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거고 발상이 한마디로 우리 소단원 목차라고 생각하면 돼요. 예, 그러면은 2, 3점짜리는 대부분 이 발상, 이게 도대체 어떤 단원에서 나온 거야 만 알면은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. 단원마다 소단원이 있으면 소단원에 대한 풀이 방법이 있죠. 그쵸? 그걸로 푸는 거예요. 정적분의 계산. 너 계산할 줄 알아? 극한값, 뭐 자연수의 분할, 이거 하면 벌써 나와 있잖아요. 풀이 방법들이요. 그쵸? 이항정리 풀이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목차 알면은 풀 수 있는 게 보통 2, 3점짜리 문제라고 한다면은 좀 더 들어가서 헷갈리게 하는 것들, 그것을 이제 변형과 조합이라고 해놨는데, 예,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으로 목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약간 꼬아놓은 거 있죠? 돌려놓은 거. 예,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,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. 이 문제는 어렵고 이 문제 쉬운 거, 그 기준이 뭔지도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그런 것을 적어 놓는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예,
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하다 보니까는 변형 부분을 잘 표시를 못하고 그냥 목차만 쓰고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예,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준 툴에 보면은 그냥 순서도라고 써 있을 거예요. 문제 푸는데 필요한 순서를 그냥 나열하게만 해놨어요. 그리고 그 옆에 간단하게 변형, 그 다음에 뭐 조합 이렇게 써놨는데, 여러분이 그냥 순서도 쓰고 그 중에서 이게 좀 변형된 부분이다, 이 부분이 꽤 생각해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걸 그냥 표시하세요. 여러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아마 될 거예요. 좀 더 편한 툴로 만들었어요. 예,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기출문제를 풀고 여기다가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. 다시 말하지만은 수능 기출문제는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거는 문제집이 아니에요. 개념서다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주면 될 겁니다. 예, 그러면은 이제 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.